자, 반갑습니다. 자금용시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날씨가 이제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많이 힘드시죠? 저희 가게는 오늘 처음으로 에어컨을 켰습니다. 불과 한 3일 전까지 손님이 추울까봐 히터를 틀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오늘 갑자기 너무 폭염이 찾아와가지고 경험해보지 못한 더위가 찾아오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더워해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에어컨을 틀었어요. 이게 갑자기 날씨가 급변하게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고 글쎄요, 항상 우리가 이제 건강을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바뀔 때 우리가 많이 힘든 것이 바로 건강이죠.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바뀌므로 인해서 우리 몸이 적응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응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몸이 요즘 많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도 많이 힘드셨죠? 네. 자기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것도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거에 맞게끔 이제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제 엊그저께 인터넷을 보면서 전 세계에서 자수성가한 그 여성분들에 대한 그런 기록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들이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와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거에 관련돼서 엊그저께 제가 좀 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67%가 중국에 있는 여성 부호래요. 중국에 있는 여성 부호가 67% 정도가 엄청난 그 수익을 발생이 돼서 전 세계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만든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더라고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 제가 이렇게 손님들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요?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잘 보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자기 스스로가 부자가 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해요. 이거는 뭐 남의 확률이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 차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즘에 부동산을 해서 엄청난 부를 창출을 하죠. 근데 그런 밑바탕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해가지고 1, 2억 모아서 전세를 들어가서 다 갚아가면서 그걸 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쵸? 최소한 부모가 전세금이라도 2, 3억이라도 전세금을 대주고 아니면 집을 사주든지 해서 그거를 조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서 그게 가격이 올라서 지금의 자기의 집이 재산이 몇 억씩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자수성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에 관련돼서 재테크를 너무 잘했으니까. 그거 말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경제적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서 매출을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있냐 이거죠. 참 씁쓸한 프로테이지입니다.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씁쓸한 프로테이지고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허망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걸 사서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오면서 부를 창출하고 누구는 이제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큼의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나는 힘들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들은 무엇일까? 한번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자, 오늘 자금용시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주제는요, 자수성가형의 특징들입니다. 혹시 주위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나요? 많아요? 없어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알고 싶죠. 알고 싶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신경도 쓰기 쉽지 않아요? 나하고 먼 나라 사람이야. 그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자수성가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제 주위에 많이 놓다 보니까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제 주위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부동산을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자, 편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편하게 돈을 써요. 아주 흥청망청. 그리고 어렵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도 어렵게 씁니다. 아주 어렵게 써요. 그래서 한 번 쉽게 돈을 벌어서 한 번 망한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서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대신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잘 안 무너집니다. 왜? 두 번 다시 그 힘든 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세계의 자수성가한 여성들에 대한 개념의 특징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3명 정도에서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에 있는 분이 정말 대박이었었어요. 첫 번째에 있는 분이. 그 첫 번째에 있는 분이 뭐였냐면 중국 분이신데, 아버지가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과로사를 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 근데 더 대박은 생활고에 빠져서 엄마는 이 사람이 5살 때 생활고에 빠져서 5살에 자살을 했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조부모 밑에서 이 사람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15살에 공장에 취업을 했어요. 공장에 취업을 해서 말하자면 시계에 유리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공장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앞서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만들고 계속 개발하는 거를 계속 연구 개발을 하더라고요. 공장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어진 일에만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활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을 연구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20살에 그 회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개발한 그 유리로 어때요? 공장을 찾았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 공장이 어때요? 공장장으로 해서 아예 승격을 시켜버렸어요. 20살에 15살에 취업을 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20살에 공장장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예요? 주어진 일만 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어진 일만 합니다. 더 이상 하려고 하면 싫어해요. 왜? 내 손해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일하면요, 내가 손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어진 일만 합니다. 그 이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더 일하면요, 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항상 거기서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20살 돼서 다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도 더 많은데 그 사람 중에서 뭘 뛰어넘어서 공장장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공장장이 된 것과 동시에 그 제품을 또 계속 하다 보니 히트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거기에 들어가서 본인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 것과 동시에 끈기 있게 오랫동안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죠.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에 있는 유리를 만드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에 휴대폰에 유리를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로 성장을 합니다. 중국 분이에요. 화웨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도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끈기를 자기의 가장 큰 덕으로 살더라고요.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끈기 있게 했던 그 덕을 가장 큰 덕으로 생각하고 자기는 자수성가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은 부동산 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하는 사람인데 부동산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뭐 부동산의 기자도 하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밑바닥부터 막 배우기 시작합니다. 밑바닥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쌓아도요, 여기 가서 밑바닥에서 다시 일하고, 여기 가서 밑바닥에서 다시 일하고.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고생하는 거를 미덕으로 삼아요. 나이 먹어서 편하게 젊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젊은데 젊은 나이에 고생하는 걸 미덕으로 삼아요. 젊었을 때는 뭐예요? 고생하면서 배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업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동산업에 눈을 뜨면서 회사를 운영을 하죠. 그래도 자기가 부족해요.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에 관련된 스승을 찾으러 갑니다. 스승을 찾으러 가서 그 사람한테 많은 걸 배워요. 그래서 그 많은 걸 배움으로 인해서 더 큰 부동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홍콩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업의 대모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동산업을 해서 엄청난 자산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분들 또한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잘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그분 같은 경우는요, 좋은 대학교를 취학을 한 건 맞아요.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요, 배움을 제일 1순위로 따져요.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 가서든지 배움을 가장 미덕으로 따져서 그 배움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배움을 찾기 위해서. 그 배움이라는 게 어때요? 그냥 배움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거죠. 그냥 아무 데서나 배우는 게 아니고요. 어느 사람, 어느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가장 큰 덕이죠. 세 번째는 이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은요, 사람 관리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신용이 먼저일까요? 신뢰가 먼저일까요? 신용이 먼저일까요? 신뢰가 먼저일까요? 신뢰가 먼저일까요? 신용이 있으면 신뢰가 돼. 그렇죠. 이분의 특징은요, 신용이 있으면 신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깨진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신용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용이 좋으면 이 상대편에 있어서 나는 신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너무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보면 성장할 때도 똑같이 사람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관리를 잘해서 엄청난 자수성가형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여성 부호들이 자수성가하면서 자기들의 특징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분야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미용으로 성장한 자수성가할 수 있는 특징들. 첫 번째, 기술이라겠죠. 기술. 두 번째, 인성, 끈기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마케팅 또한 뭐죠? 신용과도 신뢰명과도 똑같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내가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지 않으면 내가 성장하기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서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강조했던 내용들이 그 내용에 너무 부합된 내용들이 너무 매치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동안 내가 얘기하고 강조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미용실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는 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기술입니다. 배움이에요. 배움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이거죠. 누구한테 얻을 것이냐 이거죠. 제가 아니도 상관없다는 거죠. 전 세계, 전국에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지금 SNS나 이런 데 보시면 정말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홍수처럼 물밀듯이 엄청나게 너무 많아요.
과연 이런 사람 중에서 내가 컨택을 어떤 사람을 멘토로 삼아서 내가 공부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어느 방법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어디까지 공부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배움이라는 게 어때요? 정말 힘들지 않나요? 정말 힘들어요. 말하자면 이 배움이라는 게 그냥 단타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길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섬세하게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나는 성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배움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바로 그 배움을 잇는 데는 끈기라는 거죠. 끈기가 없으면 그 배움에 끈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 나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 여기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것 같아. 나 여기까지 더 이상 배울 게 없으니까 아, 지겨워 죽겠어.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아, 나 여기까지만 고생할까? 나 더 이상 힘들어 죽겠어. 내가 여기까지 갈 것이냐? 더 갈 것이냐? 그쵸?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한참 막 유행했던 말이에요. 금광이 있어요. 금광.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금광을 막 팠어요. 근데 금광이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요. 다른 사람한테 금광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금광이 팔았는데 그 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조금만 더 봤으면 그 금광을 찾았을 텐데 그 조금의 그 힘든 거를 좌절하고 끈기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그걸 더 했었으면 그 금광을 찾아서 내가 큰 부자가 됐을 텐데 그거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중도에 너무 빨리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광을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준 거죠. 그게 분명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꼭 금광뿐이겠습니까? 일반 생활에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는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배움과 끈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신뢰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신뢰, 신용.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힘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실수라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냐면요. 예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완전 어릴 때, 아기일 때 했었어요. 아기 때 원장님은 왜 이렇게 사람 관리를 못하세요? 술 기운에 술을 너무 많이 먹은 상태였어요.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말 실수.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큰 말 실수예요. 그게. 원장님은 왜 그렇게 사람 관리를 못하세요? 뭐냐면 나이가 먹고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그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사람 관리 잘하세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 어린 생각이었던 거죠. 왜냐면 그 위치에 갔을 때 그분은요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분은요 대단했던 거예요. 정말 그거를 이끌어가는 그 상황이 정말 대단했던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단면만 보고 내가 사람 관리를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상황에 되니까요 내가 그 많은 인원을 내가 케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그분처럼 그 위치에 그 많은 직원이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나는 그 부분보다 더 능력이 못 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큰 말실수하는 말은 원장님한테 사람 관리 못한다는 말을 가장 큰 말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상황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의 환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눈높이에 접근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왜 지금도 얘기합니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한번 대봐. 네가 한번 대봐. 네가 한번 대보면 그 정도까지는 너도 더 못할 거야 아마. 사람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되면 그때 알아보더라고요. 지금 상황은 정말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 될 것 같고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과의 믿음, 고객과의 믿음, 사회 동년배에 대한 믿음, 친구에 대한 믿음, 가족 간에 대한 믿음, 이게 다 뭘까요? 가족 간에는 무한 신뢰죠? 그쵸?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무한 신뢰 안 해? 막 퍼주잖아요. 뭐 바라고 퍼줍니까? 아니죠? 그 자식들한테 뭐 바라고 뭐 퍼줍니까? 아니죠? 그쵸? 무한 신뢰라는 거죠. 무한 신뢰.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나한테 주고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배품이라는 거죠. 근데 사회에 나오면 이 무한 배품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또 문제는. 그쵸? 피가 섞이지 않으면 이제 무한 신뢰는 바로 없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가족 간이 아닌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무한 신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 마지막 번째 하셨던 분이 이런 믿음에 관련된 사람 관리를 정말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업가 대 사업가대의 신뢰, 신용이 생기면서 신뢰가 생기고 직원 간의 신뢰와 신용의 신뢰가 생기다 보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여성분이에요. 여성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남성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닌 여성으로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는 못해, 난 할 수 없어, 안 해서 못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못한다는 거죠. 여성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일하는 데 있어서요 단가도 올릴 수 있고 손님들하고 즐겁게 일을 하시면서 손님하고 고급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손님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미용 살롱의 주변에 있는 상가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골에 있어도요 충분히 승산은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만큼 에너지를 발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수성가한 사람들 세 가지 뭐라고 했죠? 끈기, 배우, 신뢰, 믿음. 이 세 가지만 내가 가지고 끝까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미용실에서 자수성가한 미용인으로 분명히 이름을 아주 많이 널리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분명히 이 주위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